자, 시작합시다. 화이팅! 오늘은 중대 1, 3 기출을 풀자. 자, 이 문제 풀고 왔다는 전제로 한번 가보는 거야. 풀지 않았다면 끊고 풀고 와야 해. 그래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모르는지 끊임없이 체크할 수 있거든. 내가 듣기만 하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어느 대학과 내가 맞지?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거는 몇 월에 결정해도 되냐면 9월이야. 9월 정도 돼서 내가 이 학교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 즉 독해를 중시하는 학교가 좀 있거든 사실은. 그리고 연결을 중시하는 학교, 논의를 중시하는 학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한다? 다 연습한다. 이게 선생님 생각이야. 이해했지? 자, 문제를 한번 보자. 파트 1 독해라고는 해냈는데 중앙대가 선생님이 이렇게 풀다 보니까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뭘 중시했겠냐면 독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 예를 들어서 고려대다 비교하면서 해줄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읽지 못하면 좀 점수가 낮아.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낮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고려대는 있잖아. 대부분 다 읽게 한다. 올해 너희들 1호 모의 봤니? 1호 모의 보면 제시문 자체는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읽지 못하지는 않거든. 내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논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중앙대는 어떻게 하냐면 분류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학교 중에 하나야. 물론 단독 제시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근데 주제 하에서 읽어내려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 미흡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 잘 확인해야 돼. 중앙대 다시 중앙대는 뭐가 중요하다고? 읽기야. 고려대는 그러면 좀 논의 부분인 것 같아. 올해 추세로라고 한다면. 자, 논제가 제일 중요하지. 논제가 왜 중요해? 인강에서는 질문하는 게 아니다라고들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도 질문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답변에 스스로 고민해서 답변을 한번 해봐봐. 왜 논제가 중요해? 그렇지, 묻는 말이지. 근데 그냥 물으셨을까 논제에서? 아니야. 뭐를 주지? 힌트를 줘. 따라서 힌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선생님하고 수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알 거야. 어디에 뭐가 있다? 논제에 힌트가 있다. 따라서 논제를 어떻게 읽는다? 끊어서 그 다음 다시 연결해서 멀리 보는 연습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논제. 대상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지. 뭐? 대상의 인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라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떤 게 딱 떠올라야 돼? 지금 6월일 때 뭐가 떠올라야 돼? 누가 누구를 어떻게, 즉 주체가 누구야? 대상이 뭐지? 그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봐?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제시문을 읽어야 돼. 그냥 제시문을 읽으면 답이 나오지가 않거든. 대상의 인식이란 관점에서 주체가 누구고 대상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지? 확인하셨지? 제시문 가나다라의 노인재의 차이를이야. 딱 쳐. 뭐가 수치니? 가나다라 4개가 나와. 그럼 대부분의 학교는 몇 대 몇으로 분류하지? 2대 2야. 대부분 뭐 성대, 시립대 이런 학교들은. 중앙대는 약간 예외가 있어. 1로 갈 수도 있고 1대 3, 2대 2 다 가능하다라고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든. 단 무엇만 정확하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기준을 제대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읽을 때 기준이 뭐지? 내가 그럼 어떻게 분류하지? 라고 하는 생각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뭐 한다? 분류한다 라고 하는 거야. 단 그 분류의 뭐를 정확히 가져간다? 기준을 정확하게 갖는 거야. 그러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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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가도 되고 1대 3으로 가도 되며 2대 2로 가도 돼. 대신에 기준만 정확하게 제시한다라고 하면이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너희들이 잘 못 보던 게 중앙대에서 나왔지? 한번 볼까?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너희들이 당황해. 헐. 550자 정도에서 어떻게 완성된 글로 쓰지? 우리가 딱 완성된 글 하면 뭐가 떠오르지?
서본결이라고 하는 게 딱 떠오르기는 해. 근데 대체 550자를 어떻게 서본결로 나눠? 라고 하는 게 너희들 생각인데, 어때? 완성된 글, 여기서 뭐 기준 제시하는 거야, 사실. 그치? 그래서 그 기준 하에 뭐 하는 거야? 제시문을 분류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마무리해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마무리 다시 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 뭐 두 가지식이지. 기준 제시하고 그다음 그 기준을 왜 그렇게 나눴는지에 대한 분류 독해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라고 마무리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우리 머릿속에 다시 들어가자. 전체 주제는 뭐야? 읽어야 할 방향은 대상의 인식이야. 뭐 하래? 분류하래. 차이에 주목해서. 당연히 차이에 주목하는 건 당연하겠지. 완성된 글로 하래. 서본결 또는 기준하에 독해해서 마무리. 550자야. 그러면 문단을 너희들 몇 개로 나눌래? 550? 두 문단? 그치. 2대 2다. 그럼 대부분 두 문단. 그치. 1대 3이다 라고 하면 뭐 앞에서 뭐 세 문단 이런 식으로 해서 200자, 200자, 뭐 150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250, 250 나누면 됩니다. 근데 너희들 혹시 1번 읽고 바로 1번을 푼다 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 삽질이지. 선생님 오늘 삽은 그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돼? 삽질이야. 왜? 몇 번을 풀고 가야 돼? 2번을. 그치?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2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몇 번이 보인다? 1번이 보인다라는 거야. 왜? 대체 왜 그러지? 교수님이 진짜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뭐야? 2번이지. 그러면 왜 진짜 2번을 묻고 싶은데 1번을 내셨을까? 예전 문제는 그랬니? 아니야. 그치? 근데 약간 너희들 요번에 그런 연습을 해야 돼. 고대에서 그냥 1000자, 1200자 글쓰기가 통으로 나왔지. 기존에 고대는 어때? 1번 요약하시오, 2번 뭐 비교하시오, 비교하고 비판하시오, 그래서 견해 밝히시오. 그리고 나중엔 다시 그냥 요약은 없어졌지만 비교 비판해서 견해 밝히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져서 조금 문제를 내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통문제로 나오고 있어.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07, 08 이전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그 배경을 너희들이 조금 이해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잘 볼까? 잠깐 지우고. 이걸 왜 연습을 하라고 하냐면 07, 08 때는 그 이전에는 그냥 1200자 통문제를 냈거든.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냈어.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그 통문제에서는 뭐를 볼 수가 없는 한계가 있냐면 너희들의 사고의 흐름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채점하기도 힘들지만 당연히 사고의 흐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채점하기가 어려우니까 08년 이후로는 어떻게 돼? 문제를 3개 정도로 쪼개서 1번 요약해. 너 정확하게 읽어내니? 2번. 그래서 비교 비판에 그래서 너 분석, 비판력 있니? 그래서 3번 종합력 있니? 이해 분석력. 그치? 그 다음에 논증을 통한 너 견해 밝힐 수 있니? 라고 물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는데 다시 올해 추세는 어떻게 돼? 그냥 통문제를 내고 있어. 어떻게? 그냥 1200자로 하나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연습을 하면 좋냐면 딱 1200자를 딱 마주 하잖아. 그 기존에 내가 그 쪼개진 문제 1번 문제가 뭐였지? 2번 문제가 뭐였지? 3번 문제가 뭐였지? 그것이 사고의 흐름이란 말이야. 1번 대부분 뭐였어? 요약 비교하시오였어. 2번 대부분 뭐였니? 비판하시오였어. 3번 그래서 뭐였어? 견해 밝히시오야.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어내고 그 객관적으로 읽어낸 거의 상황을 그치? 서로 견주어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씹든 아니면 그 상황에서 문제가 뭔지에 따라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을 제거하든 이런 사고의 흐름으로 문제를 내셨었지.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1000자 1200자에서도 그런 사고의 흐름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야. 말이 길어졌지만 그러면 중앙대에서 1번에서 뭐 했어? 그러면 중앙대에서 뭐 했니? 차이에 주목해서 그치? 차이에 주목해서 완성된 글로 분류하라는 거야. 이거 그럼 뭐야? 그렇지. 요약과 비교의 결합이라고. 요약과 비교의 결합. 근데 사고의 흐름에서 요약과 비교는 전초전이야. 뭘 하기 위한? 그렇지.
분석과 종합을 하기 위한 전초준이야. 그러면 분석과 종합은 몇 번에서 나올 수 있지? 2번이라고. 2번. 라와마를 종합 고려해서, 그래서 라와마에서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 이걸 종합 고려해서 바의 시각을 비판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래. 어때? 사고가 이거보단 이게 더 종합적이고 분석적이지? 그렇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1번을 전제로 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1번을 읽고 1번을 풀었다. 그러면 삽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치 막기 위해서 몇 번을 읽어낸다고? 2번이야. 라와마를 종합 고려하라고? 너희들이 여기서 봉착하지? 이거 지울까? 이거 연습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1번에서 뭐가 나왔어? 2번에서 뭐가 나왔어? 3번에서 뭐가 나왔어? 오케이. 통 문제는 어떻게 돼? 오케이.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라는 거야. 놓치지 마십시오. 올해 내가 볼 땐 이것도 하나의 문제의 그 굉장히 큰 관건이야. 이거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 일로 가보자. 너희들이 봉착하는 문제는 1번은 사실 그렇게 그래, 분류하나 봐, 비교하나 봐,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물론, 독해서 다 삽질을 했지. 개소리를 치긴 하는데, 2번에서 여기서 조금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종합 비교하라고 하는 것은 라와마의 공통점을 끌어내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써도 돼. 공통점은 뭐야? 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마에서는 이래서 하나의, 그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어. 라고 해도 되고, 라 플러스 마로 가도 돼. 오케이? 그래서 하나와 하나의 두 개의 결합을 통해서 종합 고려해도 돼.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물론 조금 더 어려운 게 뭐야? 공통점을 뽑아내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아무리 봐도 공통점을 귀결되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아무래도 종합적인 사고력이 된다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선택해도 된다. 1번이든 2번이든. 그게 질문이 제일 많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바의 시각을 비판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생각해 볼래? 바가 비판점이 있대.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래. 극복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전제니? 뭔가 그 문제 너 극복해봐. 완전히 그거 웃기지 않니? 그 문제 그거 극복해봐 라고 했을 때는 바에 뭐를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야?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너희들이 비판 굉장히 어려워. 논증 파트는 이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가. 바를 비판하라고 하는 바의 시각을 비판하라는 건 바에 뭐가 있다라고? 문제가 있어. 따라서 바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바에는 이러이러한 한계를 지닌다. 바는 이러이러한 비판점이 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 문제를 지적질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더 들어갈게. 점수의 차이는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뭐를 찾는 게 중요하니? 문제의 뭐? 그렇지. 원인이야, 원인.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복통이라고 해도 그치? 문제는 뭐야? 복통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치? 과식을 해서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 안 먹어서 복통이 일어날 수 있어. 같은 문제지만 원인에 따라 해결 방안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논술 문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거든. 대부분이 물론 그냥 단순하게 요약하라 이런 식으로 문장력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 문제를 낸 문제의식이 굉장히 확고하다고.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가 논술을 거의 보지 않고 있지만 그 모든 학교들이 조금 중심점을 줬었던 김영정 교수의 논문을 봐서도 어때?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제 상황,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 따라서 논술에서는 뭔가 비판점, 뭐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문제를 고민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 문제를 고민할 때 그 중심은 뭐가 있냐면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규명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뭐 해야 되는 거니? 입 밖으로 끌어내봐. 원인을 뭐 하는 거야? 소거하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바에는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돼.
근데 그 힌트는 어디에 나와 있니? 라와 마에 나와 있다라는 거야. 라와 마의 원인을 줬든 아니면 해결 방안을 줬든 해결 방안만 줬어. 그럼 역으로 뭘 추론해낼 수 있어? 원인을 추론할 수 있어. 원인을 줬어. 그럼 뭐 하면 돼? 원인을 소거하면 된다라고. 아, 그렇구나. 바에 문제가 있어. 근데 놓치지 마. 무슨 문제가 있겠어? 개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어? 1번과 연결해야 되지. 1번의 논제가 뭐였어? 대상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바에는 뭐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무엇인가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대상을 제대로 인식했다라는 거야? 잘못 인식했다라는 거야? 잘못 인식했다라는 거지. 그 대상을 잘못 인식했어. 그런 그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돼? 변화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 차이를 분류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제대로 된 인식의 방법도 있고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은 대상의 인식의 방법도 있을 거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거야. 전체가 보이니? 그리고 또 하나 더 힌트를 줄까? 제시물 라와 마를 종합 고려해서 방향을 제시하라 그랬지. 그럼 이 제시물 라와 짝이 되는 대상의 인식의 방법은 어때? 긍정적인 거겠지. 라고 하는 것도 머리에 가져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 다 풀고 첨삭할 때 뭐라 그러면요. 선생님이 라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제시물 라를 기준으로 읽고 그래서 가나다를 다시 분류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려고 하는 어떤 이제 연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시물 라를 잡고 라와 친구를 잡고 대비되는 관점을 통해서 두 관점의 차이가 뭐지? 라고 규명을 하는 겁니다. 전체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왜 냈어? 이 문제를 왜 내셨지? 교수님이 딱 보니까 바와 같은 관점, 바와 같은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한번 인식해 보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겠지. 전체가 보이지? 근데 제시문 바가 이 쉬운 제시문이면 너희들이 조금 수월했을 텐데 제시문 바가 뭐야? 그냥 소설이지. 소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문학작품이 나왔을 때 굉장히 너희들이 다양하게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당연히 가나다라에서 어떤 비문학, 그치? 문학과 비문학의 결합이었을 때는 비문학부터 본다, 문학부터 본다? 비문학이지. 그래서 비문학을 딱 잡고 키워드를 잡고 다른 제시문하고 비교하면서 그치 관점을 대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느낌이 옵니까? 지우면서 갑시다. 대상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내 제시문을 분류해서 완성된 글로 서술하라. 그 다음에 라와 마를 종합 고려해서 그것이 공통점이든 플러스든 바를 씹는데 끝나지 말고 뭐하라? 극복 방안을 제시하라. 그러면 문제를 찾고 문제의 원인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뭐한다? 소거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주구장창 뭐 했습니까? 논제 분석했지. 그만큼 뭐가 중요하지? 논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희들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간과하면서 떨어진다라는 거야. 놓치지 마. 오케이, 봅시다. 제시문 가를 한번 보면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제시문이 뭐였을 거냐면 제시문 가와 라야. 메미우스의 띠, 그 다음에 제시문 가. 근데 제시문 가에서 너희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두 가지를 비교하지. 인상주의와 신고전주의, 신고전파라고 하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데 생각해봐. 비교하는 이유가 뭐니? 둘을 비교해.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강조하는 게 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가야 돼. 첫째 줄 봐. 인상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그러면 여기 나와서 사실은 너희들이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블라블라 뭐라고 개소리 막 떠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명확하면 선생님이 독해할 때 예스는 해주지만
명확하게 사실 재심 가에서 누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어. 인상주의야. 그러면 우리는 인상주의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나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돼? 아, 기준이 명확해지는데 너희들은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막 엄청난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인상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첫 인상주의전이 열린 이게서 신고전주의 작품 하나와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자.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 Why? 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썼어?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신고전주의 같은 개소리는 하지 마. 뭐? 인상주의를 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뭐 나발나발 떠들고 뭐 얘가 나오고 이러지만 여기서 너희들이 이 부분을 읽지 못해서 아웃되지는 않더라고. 한마디로 이 신고전파는 종교, 역사, 신화를 다루고 있고 윤리와 지혜를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여기에서 뭔가 교훈을 줘야 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인상주의 작품에 대해서는 뭐야? 특별한 얘기는 없대. 뭔가 하나는 윤리를 강조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다위를 부여한다면 얘네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너희들 가져갈 키워드만 특별한 인상주의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 끝! 이것은 화가들이 흔히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건 교육이 없고 단지 뭐야? 뻔나왔어. 한순간에 그냥 풍경을 뿐이야. 끝. 그래서 제20은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신고전주의를 들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를 힘들어했을 뿐이라고. 누구에 대해서야? 인상주의에 대해서. 인상주의는 뭐를? 그치? 어떤 대상을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고 그 다음에 한순간의 풍경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뭐라고 막 또 떠드는데 여기 나왔지? 매우 일상적이야.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냥 한순간의 포착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주제가 돼 라고 해서 여기서 무슨 붓이 어쨌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러한 색채와 붓질 때문에 인상주의 그림에서 대체로 형태의 단단함이라든가 이런데 거기에는 가볍게 현란한 색채의 축지가 있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세계 그 순간의 포착만 있어. 이러한 색채 붓질 등 어쨌든 간에 뭐만 있어? 순간만 있어. 이것은 여기가 중요한 거지. 이념이나 신앙을 통해 본 즉 신고전파처럼 이념이나 신앙이 아니라 어때? 우연한 모습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키워드로 뭘로 갖거니? 한순간의 포착, 일상적인 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거, 아니면 우연한 모습 그것만 먼저 키워드로 제시하면 돼.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너희들한테 키워드로 뭔가를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제시문 가를 읽을 때는 인상주의가 그 풍경을 어떻게 바라보지? 라고 정리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걸 한번 볼까? 이게 얘들아 너희들이 개요짝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데 이게 바로 뭐야? 개요야 얘들아.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 이걸 개요로 딱 가져가고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블라블라 쓰면 그게 그대로 원고지에 가면 되는 거거든. 자, 제심가를 보면 신고전주의가 아니라 인상주의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치 즉 신고전주의로 읽어내면 독해 오류가 있어. 그리고 핵심 문장은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 자체고 순간이고 어떻게 돼? 그냥 요렇게만 써놓으면 돼. 인상주의는 풍경을 그 자체적으로 포착하기만 한다. 그 자체를 포착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한다. 끝이야.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첨삭을 해보면 제일 너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제시문 뭐였다고? 가였어. 가. 다시 봅시다. 인상주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그거 아니? 중앙대나 경희대에서는 첫 문장의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항상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좀 센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느꼈을 거야. 특히 제시문 가에서 힌트를 주는 학교가 경희대도 마찬가지거든. 너희들이 잘못 읽어낼까 봐 방향을
딱 주셔. 그랬을 때 내가 조금 헛갈린다. 첫 문장을 다시 읽어내는 센스 발휘하십시오. 인상주의야. 그 다음에 특별한 얘기가 없고 한순간의 풍경이고 그냥 일상적이야. 그 자체야. 그냥 뭐 우연한 모습이지. 그래서 인상주의가 풍경을 how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자체를 포착함으로써 땡. 이해했습니까? 자, 제심은 나아갑니다. 장소라고 하면 이라고 해서 뭐를 그 대상이 뭐야? 인식하는 대상이 뭐야? 장소야. 장소. 장소라고 하면 블라블라 얘기가 나와. 그냥 인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표면이다 라고 해서 그냥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 장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 그치? 장소는 사람의 경험, 경험이 나왔네. 견해, 인식 등, 그렇지. 간념적인 의미까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 제시문 간은 어땠니? 간념 포함했니? 교육, 교훈이라든가 지혜 이런 걸 했니? 아니면 우연적이고 사실적이고 그 자체였니? 어때? 재심 가완하는 친구가 될 것 같아? 아니면 적이 될 것 같아? 그렇지. 적어도 친구는 되지 않을 것 같아. 왜? 재심 가는 관념 포함하지 않았어. 경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있는 그대로 바라봤다고. 계속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다. 관념적으로다. 여기서 너희들이 좀 마음속으로 와야 돼.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어떤 어휘로 그렇지? 반드시 해. 이 어휘 이걸 이 문장을 어떤 어휘로 내가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건 뭐야? 점수 차이가 크게 되겠지. 근데 너희들한테 그걸 다 진짜 하라고 할까? 아니면 제시문에 힌트를 줄까? 힌트가 있어. 반드시 제시문의 모든 힌트를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관념적인 의미까지 포함해. 오, 그러네. 사람이 공간을 바라보는데 의미까지 포함하면서 바라본다라는 거야. 개인의 일상생활은 장소에서 이루어져. 그래, 장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뭐를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의미까지 부여하는 거야. 장소에 대한 경험은 직업,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도 뭐가 발생합니까? 인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제시문 가에서는 그러한 경험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시키라고 그랬니? 아니지. 있는 사실 그대로야.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때? 사실 그대로는 아니다라고 너희들이 쓸 수가 있는 거겠지. 시간이나 사회에 따라 장소 인식이 달라져. 개인이나 사회 집단은 장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걸 잡는 학생들이 그래도 있었어.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조금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심오하게 써야 된다. 뭔가 엄청나게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힌트를 잘 봐야 돼. 왜냐하면 대입 논술에서 즉 너희들이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는 그 논술은 뭐야? 교과 과정을 반영하는 거야. 그럼 교과 과정에서도 대상의 인식에 대해서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심오하게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지. 어떻게 나? 그렇지. 대상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느냐? 네? 이건 모르면 이게 고3 아니야. 그치? 논술은 어느 대학에서만 봐? 인서울에서만 보는 거지. 그치? 인서울이 아닌 데가 나쁘다. 이거는 아니야. 인서울을 보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보는데 그러면 주관적 옆에 와야 하는 단어도 모른다. 이거는 접신물에 코를 박고 죽어야 되는 거야. 불러봐. 주관적 옆에 뭐야? 객관적이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주관과 객관. 물어볼까? 그치? 자유와 평등. 명분과 실리. 이런 식으로 주는 거라고. 대비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시문 가는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왜? 그렇지? 경험에 따라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제시문 가에서는 경험이 들어가니 있는 그 자체니 그치? 사실 그대로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대비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에 따라 솔직히 제시문 나가 그렇게 어려웠니? 아니지. 제시문 나가 어렵죠. 너희들 제시문 나가 어려웠어요 라는 학생은 못 봤어.
뭐를 못했을 뿐이야? 힌트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힌트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길을 어렵게 굉장히 심오한 듯 난해하게 그치 분석했을 뿐이겠지. 그래서 재심 가완화가 확실하게 대응되는 걸 대비되는 걸 볼 수 있어서 재심은 나를 봅시다. 사람이 어떤 장소를 인식하는데 어떻게 주관적으로 라고 얘기하면 되고 여기서 핵심적인 문장 블라블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야 어떻게 주관적으로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을 또는 핵심 문장을 너희들이 사용하면 되겠지. 이게 뭐라고? 개요적입니다. 오케이, 제시문 다 갑니다. 그 다음에 어려웠던 제시문이 다였지. 이건 무슨 개소리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너네들은 그렇게 하면 돼.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인식하면 돼?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인식하는데? 그것만 찾아내면 사실은 됐거든. 이거 봐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상대, 내가 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야. 그래서 선생님이 현강에서는 막 우스갯소리 막 흉내내고 하는데 그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내가 그의 뭐를 했을 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즉 명명행위를 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드디어 꽃이 되었어. 뭐가 되는가? 의미 있는 대상으로 변하는 거야. 내가 그를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해? 의미 있는 대상으로 인식해. 그러기 위해서 how 어떻게 명명행위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 재심 가완화를 통해서 뭘로 갔지? 주관과 객관으로 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사실은 얘들아 재심은 안에서 핵심 어휘는 주관이야. 그 상태에서 재심은 다 주관으로 보니 객관으로 보니 물었을 때 대부분 다 대답들은 해. 이게 객관적으로 본 건 아니잖아. 내가 그에게 다가가고 그가 나한테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명명행위를 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마지막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뭐야? 서로 의미 있는 존재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즉 의미 있는 대상으로 변하고 싶다. 내가 너가 나를 어떻게 인식해? 의미 있는 대상으로 뭘 통해서? 명명행위를 통해서. 이거 있는 사실 그대로야?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고 주관적으로 보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고 주관적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거는 대부분 찾아냈던 것 같아. 물론 재심은 다를 단독으로 독해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주관이냐 객관이냐로 한번 재심 가완화를 분류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해지겠지. 재심은 다에서는 문학작품이야. 그래서 상황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해. 그치? 그래서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명명행위를 통해서 그치 이거는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 주관적으로 들어가서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겠지. 오케이 이 부분은 이제 핵심 문장들이야. 그래서 블라블라 쓰고 이 부분이 사실 점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지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점수의 차이는 아니지. 의미를 정확하게 논제에 부합하게 쓰느냐 이게 문제였다고. 자 재심은 라가 아직 안 나와서 라부터 하고 다시 논제를 볼게. 재심은 라. 이것도 너희들 그 대부분 제일 많이 틀렸던 게 재심은 라. 그 다음 재심은 가였거든. 재심 가는 사실 뭐 오류라기보다는 정확한 대상을 찾지 못해서 조금 장황해지기는 했었는데 재심은 라가 너희들 주관으로 굉장히 많이 독해를 하더라고. 왜 주관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그 주관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디 문장이더라? 무슨 의미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현강에서 너희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주관과 객관으로 하는 거 알겠어요. 재심은 나가 주관이고요. 재심은 가가 객관이고요. 재심은 다가 주관이냐 객관으로 보면 주관인 건 알겠어요. 근데 재심은 나가요. 왜 객관이에요? 라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다시 역으로 묻지. 야, 근데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는 왜 재심을 나가? 왜 주관이야? 라고 하면 요 문장을 딱 찍어. 간단한 이 띠에 많은 진리가 숨어 있다.
라고 하는 거. 선생님 이 문장 많은 진리가 숨어 있는 거 이거 주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진리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지. 많은 진리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진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냐는 거야. 좀 어려웠니? 여기에서 보면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사실 면에는 안과 겉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치? 내부와 외부가 있는 것 같고 앞과 뒤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양끝을 살짝 꼬우면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한쪽 면만 갖는 공면이야. 그렇듯 뭐 이렇게 뭐라고 장황하게 하면서 보여지는 건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 그만큼 어때? 많은 진리가 숨어져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많은 진리가 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 그게 주관이다? 어떤 경험이라든가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명명행위를 통해야 진리를 찾을 수 있니? 아니면 안과 겉이 없을 수 있다. 이쪽을 다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볼 때 그렇지? 객관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라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 라가 뭐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연내에서 다면사고, 그래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예술적으로도 보고, 그치? 기억해? 낭비를 철학적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 보는 거, 심리적으로 보는 거 다 해석이 어땠어? 다 달라. 정식 분석학적으로 보는 거 다 달랐다고. 따라서 뭐가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듯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안과 거, 앞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을 수 있어. 즉 아주 굉장히 많은 진리가 숨어 있어. 그러니 너는 어때? 다방면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봐. 뭐를, how,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제시문 라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메비우스의 띠에는 많은 진리가 숨어 있어. 그치? 이건 조금 틀렸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진리를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흑백 논리로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보이는 것 이면에 숨어있는 진리까지 파악해야 돼. 어떻게? 그치? 있는 그대로. 뭘 가지지 말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다면적으로 바라봐야 돼. 즉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시문 가나 나라의 독해가 끝났는데 한번 볼까? 제시문 가는 객관이었니 주관이었니? 그렇지, 객관이었어. 제시문 나는 주관이었지. 그러면 제시문 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내게 명명하면서, 그렇지? 주관이었어. 제시문 라는 어때? 메비우스의 띠 제시문 라였다고. 이런 식으로 주관과 객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사실 어렵지 않았는데 너희들 글을 첨삭하다 보면 너무 심도 있게 분석을 해놔서 그치, 그거 하는데 2번은 풀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만 뭐야? 교과 지식. 교과 과정에서 배운 거를 기초로 해서 내신다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1번 제시문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 그치? 인상주의가 풍경을 어떻게 하면서 그 자체를 포착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한다. 제시문 나, 어떤 인간, 우리가 장소를 어떻게 바라본다? 경험 또는 견해에 따라 관념적으로, 주관적으로 바라본다. 제시문 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그치?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렇게 해서, 라까지 가면, 라는 그치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야. 물론 뒤에 이제 전체 개요짜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2번 한번 보고 갑시다. 좀만 기운내. 10분 정도 있으면 잠깐 쉬고 들어갑시다. 제시문 가와 라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렇지. 이게 출발선이야. 바에 나타난 모자 장수의 시각. 그거를 뭐 하래? 비판해서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 이거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무슨 유형이니?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어때? 비판 문제도 나왔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도 나왔고 극복하라는 것도 나왔으니까 최종지는 어디야? 극복하라는 거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야.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 찾는다? 문제 원인, 해결 방안이야. 그치? 그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돼. 다시 들어갈까? 문제와 원인과 해결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걸 큰 틀로 놔야 돼. 문제가 뭐야? 제시문 바와 같은 모장상태의 시각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야. 다시. 모자장수의 시각 자체가 문제 아니야. 시각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까지 걸어내야 돼. 그래야 그게 비판이 되는 거야. 성형을 많이 하는 거 그냥 현상이야. 성형 유행 그게 무슨 문제야. 그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뭐야.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 너무 지나치게 외모만을 중시하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얼굴들이 다 획일화된다라든가 이렇게 어떤 현상이 더 심도 있게 발생시킬 문제점을 지적을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이 부분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문제까지 지적을 해야 이게 뭐가 됩니까? 비판이 됩니다. 그걸 놓쳐. 너네들 그냥 제시문 바에 모자장수의 시각을 비판받을 수 있다. 뭐야? 그치? 그 시각 자체가 발생시키는 것들 그거를 집어와야 그것이 논증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원인은 어디서 파악하래? 제시문 라와 마에서 파악하래. 또는 바 자체에 나타난 뭐야? 시각이니까 대상의 뭐? 대상의 인식 방법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뭐 한다? 원인을 소거하는데 끝나지 말고 얘들아. 원인을 소거했더니 이 문제가 없어지더라. 이렇게까지 써야지 너희들이 상대를 설득하기 쉬운 거야. 너희들의 삽질 원 뭐야? 그냥 뭐 어떤 현상만 제시해. 그 다음에 삽질 2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문제를 제거해. 그냥 문제를 제거해. 바로 오는데 정확한 원인의 규명 없는 문제 해결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통이 많이 먹어서 또는 아예 먹지 않아서야. 그럼 해결 방법이 같은 거니? 아니지. 따라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거. 그 후에 해결 방안은 뭐야? 원인을 소거했더니 문제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써야 뭐가 됩니까? 설득력이 있어집니다. 왜 너희들이 글자수를 채우지 못하냐면 이러한 과정을 누락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왜 심도 있고 뭐 좀 그치?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과정도 그치 누락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과정을 하면 글자 수를 채울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할 수 있다? 심도 있는 논의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그거 아니야? 글자 수 못 채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리뭉실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희들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문제, 현상에 의한 문제, 원인의 규명, 원인의 제거를 통한 문제의 제거의 증명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번까지 이제 논제를 갔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번을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